근거도 꽤 탄탄합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들어보시죠.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순서는 2분 뉴스 김대호 PD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PD는요, 저쪽 당 얘기를 이렇게 하나씩 둘씩 정말 엑기스만 뽑아와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시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저쪽 당 얘기 듣는 그 재미도 쏠쏠한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우리 쪽 얘기 들으면서 참 답답하다는 걸 느꼈는데, 예, 저쪽 당 얘기 들을 때는 왠지 모르게 예,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김대호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이제 아주 그냥 전문가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아예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저도 다른 방송 채널들 많이 모니터링하고 네. 특히 이제 국민의힘 관련된 패널 나오는 방송들도 많이 보는데요. 저쪽에서는 지금 반대로 약간 함구령처럼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함구령 같은 게 내려졌구나. 그런 분위기 비슷한 게 있어서 어허. 그래서 오늘은 제가 대신해서 지금 현재 여당 내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좀 궁금한 게 많아요. 지금 아시다시피 본회의가 연기가 된 셈이잖아요. 네. 원래는 오늘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이 오늘 열릴 본회의가 19일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국힘당 입장에서는 지금 한시름을 놓았어요. 원래 오늘 본회의가 열려서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이 이제 상정이 됐다면 아마 추석 연휴 내내 아마 국힘당은 필리버스터 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추석 연휴에 필리버스터 보는 재미도 있었을 것 같았는데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러면 국힘당 쪽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알려지는 않았지만 어떤 필리버스터를 할 거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이건 이제 이따가 뒤에서 이 말씀을 같이 드릴 건데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있는 방향으로 절을 해야 될 정도입니다. 우리는 막 지금 난리가 났는데 저쪽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짜 그래. 절을 해야 될 정도입니다. 뭐 당장 뭐 오는 감이 있어요. 추석날 태도 안 하게. 사실 추석날은 그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지역구 주민들을 만나야 되는 그런 날인데 그때 맞춰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한다? 야, 참. 그리고 필리버스터 내용도 김건희 특검법이잖아요.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 국힘당으로서는 제일 아픈 부분이야.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한다? 참 지지율 떨어지는 소리가 막 들릴 것 같아. 자,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 좀 힘들었는데 이게 피하게 됐으니까 아무래도 좀 분위기가 좋겠네요. 이제 추석을 즐기겠죠. 아쉽네. 안타깝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필리버스터는 아니었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하게 됐다면 특급 필리버스터였을 것 같습니다. 특급 필리버스터였다. 네. 필리버스터도 특급이 있나요? 예를 들면 추석 밥상에 네. 무엇을 머리 위에 올린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올리겠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이야기를 올리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을 텐데 이게 만약에 진행이 됐었더라면 제가 봤을 때 이거 이길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국힘당이 도대체 어떤 필리버스터를 할 예정이었길래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궁금한데, 자, 오늘 썸네일을 참 재밌게 잡아왔어요. 이준석과 한동훈이 손을 잡는다. 구요? 특히 김건희 특검법에서 공동전선을 핀다. 야, 이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이기도 하면서, 이 조합이 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좀 찬찬히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용산에서 제일 비상사태에 걸린 것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 최상병 특검, 최혜병 특검법도 아니고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손을 잡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공동전선을 펼치게 되면 가장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어, 그래서 그렇죠. 용산에서 가장 경계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아마 기사를 보신 분들은 뉴스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네. 이번에 모 이야기가 공개가 됐었죠. 김건희 여사가 당 총선에 개입을 했었다. 네. 그래서 뭐 너는 여기 나가지 말고 절로 가. 네. 라고 했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똑 떨어진 거야. 심지어 컷오프 돼 버렸어. 네. 그래서 뭐 이게 과연 뭐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여기 개입하는 것 자체가 잘못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었죠. 네. 그래서 이제 당사자 본인은 자기는 그런 텔레그램 보여준 적 없다, 뭐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지만 그러기에는 너무나 그 이름과 지역명이 너무 다 구체적이어서 그렇죠. 사실상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후속타가 하나 더 있었죠. 예, 어떤 후속타였던 거예요? 이게 한동훈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그런 공천을 앞둔 갈등뿐만 아니라 지난 이준석이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에도 재보궐선거 때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지 않았는가. 아, 그렇지. 그랬을 가능성이 있죠. 아니 뭐 집어릇 뭐 못 준다고 한동훈 있을 때 했다면 이준석 있을 때 했을 가능성이 있죠. 높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이준석하고 한동훈이 피해자라는 얘기인가요? 같은? 그렇죠. 김건희에 대한 같은 피해자. 그러면서 둘 간의 공통점이 있죠. 어떤? 제가 수개월 전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후보 시절에 이런 갈등을 먼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약속 대련이라고 이야기할 그렇죠. 때 저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이 아닌 것 같다. 그렇죠. 김건희 여사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했는데 그때 아무도 안 믿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갈등에 있어서 공통적인 부분이 그때도 만약 똑같은 개입에 대한 영향이 있었더라면 이준석 당대표도 그것을 알고 있고 둘이 목적지가 같아집니다. 그렇겠네요. 자, 그래서 궁금한 것이 자,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이준석, 한동훈이 손을 잡을 만한 그런 낌새 같은 것도 있나요? 이게 참 제일 재밌는 대목인데요. 사실 저 두 사람이 손을 잡는 게 사실 별로 상상이 안 가지 않습니까? 안 가요. 예. 근데 지금 사실상 국민의힘 안의 분위기에서는 한동훈 당대표의 정치적 생명의 그 길의 끝이 재보궐선거일 거다. 그렇죠. 예, 이제 네. 10월 재보궐선거에서 소기의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아마도 한동훈의 정치적 생명은 끝날 것이다. 10월이 아니면 그렇죠. 내년 4월에도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그렇죠. 내년 4월 재보궐선거는 아마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다들 보고 있죠. 그래서 이게 진짜로 분석하고 평론을 하려면 국민의힘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를 물어보기보다는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재보궐 준비를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를 물어보면 정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거의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한동훈이 알아서 해라 이건가? 꾸려진 건 있는데요. 거의 이야기가 나온다거나 준비되거나 진전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사실상 이게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부 상태를 좀 정확하게 나타내는 지표죠. 왜냐하면 지금 벌써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출발을 했거든요. 출발했고 지금 후보 단일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어떻게 이 선거를 어떻게 공동 전선을 잘 펴 나갈 것이냐 이 얘기까지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국힘당 쪽에서는 지금 특별한 어떤 준비, 그래서 후보는 뭐 준비가 된 것 같은데 그 이상의 당 차원에서의 어떤 움직임은 없는 게 사실이네요. 네.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없구나. 그런데 이게 본인이 관여를 적게 한다고 해서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게 한동훈 당대표가 들어오자마자 했었던 게 뭐냐면 여의도 그 국민의힘의 싱크탱크라고 불리는 네. 여의도 연구소를 중앙 당사로 들여왔고 그 당사직에다가 본인의 최측근을 꽂았단 말입니다. 네. 사실상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재보궐 선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있어서 사실상 지금 굉장히 위태한 상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분석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최혜병 특검법도 제3자 발의안 해가지고 이야기를 먼저 꺼냈었는데 그렇죠. 전당대회 후보 출마할 때 본인이 꺼냈죠. 그렇죠. 자기 1호 공약이지 말 그대로. 네, 국민의힘이 안 받을 이유가 없다. 음.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이것도 지난번에 이 카드를 함부로 쓰게 되면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는데 그걸 쓸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힘을 잃어가는 듯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한동훈 의원이 서서히 임계점을 향해 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계속 용산의 눈치를 보게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되고 계속해서 어긋나는 그래서 뭔가 일을 시작했다가 용산 때문에 삐걱거리고 결국에 주저앉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리고 결국에 선거에서 지게 되면은 당대표가 오롯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어느 순간에는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에, 예,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준석하고 근데 손을 잡을까요? 그게 제일 지금 재미있는 그쵸. 포인트 지점인데요. 지금 볼 수 있는 각이라 그러죠. 네. 그거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혜병 특검법으로 진행을 치고 나간다 하더라도 네. 이미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입지가 많이 이른 상태입니다. 본인을 따라줄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 당대표가 민주당에 붙을 수는 없는 모습이고 모양새가 그럴 수는 없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는데 마침 지금 또 의료 대란이 일어나면서 현재 많은 보수의 인사들이라고 할게요. 의원들과 인사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도가 굉장히 거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위기를 기회 삼아서 자꾸 의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 의료 대란을 그렇다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러면- 결국에 칼은 윤석열이 쥐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숨통은 조여오는데 확실한 한 방이 필요한 상황인데 사실 지금 현재 한동훈 당대표로서는 최혜병 특검법을 끌고 나갈 힘이 없습니다. 없죠. 네. 그래서 뭔가 힘이 좀 필요한데 그게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건가요? 네. 그래서 항상 정치는 타이밍과 그 시점, 왜 이 시점인지 명분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때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아마도 한동훈 쪽에서 흘러나온 걸라고 다들 그렇게 보고 있죠. 나올 때가 딴 데는 없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네. 제가 봤을 땐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문자 연판정 돌렸던 이야기 누구 네. 의원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 그 반격으로 보입니다. 야, 장군 멍군. 예. 야,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김건희 공천 개입 부분이 거론되는 거는 사실상 한동훈 쪽에서 흘렸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뉴스토마토가 네. 나름 자신을 되게 하고 있는 것이 자기들은 이 내용이 확실히 사실로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 정도 자신 있으려면은 뭔가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정도 뭔가라고 한다면 나올 수 있는 구멍은 사실 한동훈 쪽일 거예요. 예. 그럼 이야기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지금 현재 특검법에서 진행되는 크게 두 가지가 최혜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인데 네. 최혜병 특검법을 노리고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거는 잘못 들어가는 순간 한동훈 당대표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안에서 입지를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공동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는 김건희 여사다. 그렇죠. 최상병 특검법은 현재 이게 제3자 특검법이 네.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자신이 제시했던 건데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해법을 잘못 얘기했다가는 배신자로 완전히 낙인 찍힐 수 있고 정치적 입지는 둘째치고 글쎄 아마 첫 새벽부터 빨가벗겨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그 부분보다는 김건희 특검법 쪽에 더 방점을 둘 것이다. 근데 김건희 특검법이 아시다시피 이번에 도이치모터스뿐만 아니라 이번에 그 김건희 공천 개입까지 포함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의외의 변수가 되겠군요, 확실히.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한동훈 당대표의 입지로서는 공천 개입이 맞다 하더라도 힘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미 입지가 너무 작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그 전에 이준석 당대표 시절에 치렀던 재보궐에서도 그거 맞다라고 이렇게 서포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실상 국민의힘 안에서 당대표 출신 2명이 내부 고발을 한 셈이 되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리죠. 힘을 엄청나게 받아버립니다. 아, 그렇죠. 그 부분은 네. 확실히 그렇죠. 그래서 이 시점에 나온 게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그랬잖아요. 정치는 왜 이 시점인가도 많이 봐야 되는데 명분과 그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에 대한 무혐의가 왜 지금 이 시점인가? 아, 그러면 잠시만요. 일단 그러면 이준석하고 한동훈하고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지고 있고, 네. 그리고 둘이 지금 쥐고 있는 카드도 똑같은 건 분명하네요. 용산 입장에서는 얘네 둘이 입을 맞출 것, 합을 맞출 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겠네요. 만약에 합이 맞춰져 가지고 공동 전선을 피는 순간 용산으로서는 상당히 곤란한 입장. 그렇죠. 예, 특검법에 실질적으로 찬성을 하든 말든 그건 둘째 치고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 처하는 건 분명해 보이네요.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이 아니라 한동훈 당대표와 김건희 여사와의 갈등이라고 그렇죠. 보는 게 더 맞다라고 한 공통점과 그리고 이거는 뭘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개혁신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아유, 장난 아니더라고요. 심각하게 네. 싫어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서 둘 다 당대표 출신으로서 공천 개입에 선거 개입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김건희 특검법에서 도이치모터스보다 거기에 불이 확 붙어버릴 수밖에 없죠. 이거는 국정농단이에요, 말 그대로. 도이치모터스는 뭐 일종의 개인 비리에 속하는 건데 이 개인 비리를 윤석열이 봐줬다, 검찰이 봐주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공천 개입은 말 그대로 국정농단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급이 틀리죠. 급이 틀리긴 하고 그러고 보니 그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두 사람이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손을 잡는 거는 윤석열로서는 엄청 위협적인 것도 분명하고 김건희 입장에서는 살 떨리겠네. 살 떨린 거 맞네.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의 눈치를 더 많이 봅니다. 모니터링을 훨씬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민주당은 정권 교체를 얘기하지만 국민의힘은 가능하면 선수 교체를 얘기하고 싶을 겁니다. 그렇죠. 선수 교체. 그런데 그러려면은 지금 자기네들이 자력으로 밀어내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모양새가. 아, 자기들이 힘을 보태는 한이 있더라도 사실상 민주당에 의해서 밀려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을 왜 계속 바라보고 있느냐? 너네 우리가 몇 명 이렇게 오케이 하고 특검법 표결해주면 진짜 할 수 있어? 그 눈치를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간을 보는 셈이네요. 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용산이면 지금쯤 뭐 실제로 뭐 이준석, 한동훈 뭐 두 사람의 무슨 그 커넥션이 있든 없든 일단 이 두 사람을 갈라놓으려고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죠. 회유 또는 이간책을 지금 쓰기 시작할 것 같은데 그런 조짐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이제 문제가 됐었던 성상납에 대한 무혐의. 이게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인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국민의힘 지지자 입장에서는 민주당과 이준석 누가 더 싫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봤을 때 이준석을 꼽을 사람이 더 많습니다. 하기사 한동훈이 싫냐 이낙연이 싫으냐 이낙연 그런 사람이 제법 있죠. 네. 예. 또 비슷한 점이 있네요. 둘 다 자기 당에 있던 지지자들을 데리고 나갔어요. 나가기 전까지는 아무리 미워도 쟤네들보다 낫지가 있을지 몰라도 젊은 남성층을 데리고 개혁신당으로 가버린 순간부터는 완전 끝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이 무혐의 기사들이 도배가 되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난리가 났죠. 왜 쟤를 봐줘? 그렇죠. 죄가 있든 없든 물고 늘어지고 있어야지 라고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전선이 펼쳐질 걸 예상하고 회유책으로 보입니다. 그 회유라고 보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이준석 당대표 성상납 무혐의가 나왔을 때 같이 나온 사람이 하나 더 있어요. 누가 있냐면 바로 이준석 당대표 시절의 성상납에 대해서 그거를 방송하고 가열차게 공격했었던
가로세로 연구소. 거기도 원래 지금 현재 조민 그렇죠. 씨 포르쉐. 네, 네. 그거에 대한 재판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무혐의가 같이 나옵니다. 그 되게 약간 기획성이네. 그러니까 이준석을 풀어주면서 반발을 의식해서 자기 지지층 반발을 의식해서 가세현도 같이 풀어줬다. 네. 왜냐면은 이준석 대표를 먼저 걸고 가열차게 걸고 넘어지면서 계속 했었던 게 가세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세현에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 이야기보다는 본인들이 무혐의 나온 거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죠. 안 그러면은 왜냐면 이게 지지층들이 열받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안 다룰 수가 없는 파트여야 되거든요. 사실은. 조금 감이 잡히는 부분이 생기네요. 이게 무혐의를 해줘도 사실 이준석으로서는 좀 찜찜한 것이 이게 다시 한번 거론되기 때문에 조금 하기 싫은 얘기, 듣기 싫은 얘기를 또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그래서 물고 뜯고 할 사람들이 잠시 조용해진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손해볼 게 없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완전히 이제 털고 나온 상황이 됐네요. 그러니까 용산에서 약간은 선물을 줬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에 대한 회유책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에 유준석 대표 방송에 나오는 것들 유심히 보고 있는데 스탠스가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무혐의가 나오면 보통 어떻습니까? 전 무혐의 나올 줄 알아서 당연합니다. 이런 스탠스여야 되는데 거기서 하나까지가 더 추가됩니다. 굉장히 열받아 있어요. 열받을 것 같아요. 네. 예. 내가 무혐의가 나왔는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어떻게 하고 있냐? 방송 여기저기 나와서 나를 2차 가해하고 있지 않냐? 지켜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의 메시지를 막 던지거든요. 지켜보고 있다. 그래, 그럼 지켜보면 어떡할 건데? 보복하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 메시지 돈으로. 의미가 내가 여기다가 총선 개입 나 때도 있었다. 그 맞다라고 힘을 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초토화 되겠네. 국힘당 초토화 되는구나. 그렇죠. 이게,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동훈도, 약간, 동병상련일 수도 있네요. 그렇죠. 고민이 훨씬 많이 되겠죠. 강력한 한방이긴 한데 가늠을 못 하겠죠. 확실히 그러면 용산 입장에서는 신경이 거슬리는 대목인 건 그렇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에 또 뭐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지지 세력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거는 국민의 많은 의원들도 알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또 다른 부분인지라. 자,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특검법이 표결이 되면 안 그래도 불만이 있던 사람들도 몇 명 있을 테고 이게 만약에 힘을 받아버려 가지고 논란의 이슈가 커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지고 있던 감정으로 표결이 이뤄질 텐데. 이탈표. 그렇죠. 이탈표들이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누군가를 데리고 안 가도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라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서 사실은 김건희 특검법은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지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용사 입장에서. 그러면은 지금 할 수 있는 방안이 딱 두 가지가 있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필리버스터를 하거나 아니면 본회의 표결을 미루거나 이 두 가지인데 왜 특급 필리버스터여야 하냐면 만약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특검법의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갑자기 추석에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는 필리버스터를 24시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총선 개입, 공천 개입으로 바뀌어버리면 여기서는 쉽게 나서서 실드를 치기 어렵습니다. 보통 자기 목숨과도 관련이 있는 거니까 이 사람이 이 여자가 내 목숨줄 가지고도 좌지우지했었다는 얘기야?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기분 되게 나쁘겠는데 쉽게 실드 치기도 어려웠겠는데요. 야, 그러면 이게 필리버스터를 이번에 했었어야 되네. 그러니까 어떠한 방향으로 필리버스터를 했더라도 사실은 그럼 이거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김건희 여사가 총선 개입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24시간 동안 하면 온 국민이 다 알겠죠. 누가 보더라도 지금 총선 개입이 맞다라는 상황인데 총선 개입이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조롱감이 될 텐데. 그러니까 추석머리 밥상에 사실상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았죠. 그렇죠. 이건 뭐 다른 거 필요가 없어요. 일단 뭐 24시간 그거 가지고 떠들 거고 추석 밥상머리에다가 추석 머리 밥상이 아니고요. 추석 밥상머리에 예, 일단 떠들으니까 떠들게 되면 뭐 거론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얘기도 보면은 정말 희한한 정말 국민들의 상식과 국민들의 시선과는 전혀 동떨어진 얘기들을 피토하게 해야 되니까 볼만했겠네. 그렇죠. 그랬으면 국힘당 의원들도 필리버스터 나가는 게 이게 쉽지 않았겠는데. 예. 나갈 사람도 잘 없었겠는데. 그렇죠. 사실상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어제 보면서 열받았던 게 이게 지금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광산 등재를 앞두고 나서 본회의를 연기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유일하게 제가 장영진 TV에서 일주일 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표결 들어갑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요일 날 세계 유네스코 등재가 열립니다. 거기에 지금 참가하는 한국 대표가 전에 어떠어떠했던 사람입니다.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게 한동훈 당대표 입장에서는 지구당을 자꾸 부활해서 살리자라는 게 본인들이 이제 이번 원외 세력을 살리겠다는 거거든요. 그 원외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천에서 밀린 사람들이에요. 정확하게는. 대부분 그렇죠. 네. 그 원외 세력을 아직 못 살렸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지위와 명분 이런 게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나름대로 전면에 나서는데 아무것도 직위 없이는 못 나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여기서 힘을 실어가지고 둘이 손을 잡아버리면 이 위험 지수가 굉장히 높을 수 있다라고 판단돼서 회유적인 게 먼저 선제적 조치가 되어 있다. 이게 사실상 진짜 뛰어난 분석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네요. 야, 그러니까 지금 용산 입장에서는 가시방석이겠네요. 안절부절 못할 수밖에 없네. 분명히 이 두 사람 이준석 한동훈이 같은 패를 쥐고 있고 같은 입장이고 따라서 여차하면 얼마든지 손을 잡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같이 손을 잡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상당한 수준이고 그러니까 이 둘을 어떻게든 갈라놓거나 어느 한쪽을 확실하게 회유를 해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그러니까 그 회유할 수밖에 없어서 이준석한테 그 무혐의라는 선물을 준 것이고, 이거 재밌네. 왜냐면 개혁신당의 결국에는 최대 목표가 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3석인데 이거를 10석으로 늘리겠다가 과연 목표일지 아니면 국민의힘을 본인들보다 훨씬 더 큰 정당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인지. 지금 뭐 이준석의 공식 목표는 그거예요. 자기가 나가가지고 힘을 키워서 국힘당을 올해 자기가 흡수하겠다. 그렇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본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공통적인 한 여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 의식들을 아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김건희만 날려도 자기가 얻어낼 수 있는 자신의 목표는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목표에는 한동훈이 공동전선을 펼 수도 있다. 자, 그럼 한동훈은 그러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이준석하고 손을 잡으면. 일단은 첫 번째로 본인이 봤을 때는 자기 세력으로 지금 힘을 잃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지. 판을 한번 뒤집어야 됩니다. 지금 사실 본인이 판을 짜고 무언가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힘은 거의 없었다고 봐야 돼요. 지금 상태로 가게 되면은 조만간 아마 그 윤석열의 아바타라는 이미지만 남긴 채 주저앉게 될 거예요. 그게 10월 재보선이 될지 내년 4월 재보선이 될지 시간 문제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대표직이라는 옷을 걸고 내려갈 건지 아니면 한판 붙을 건지 판을 새로 짜볼 건지 그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라서 사실상은 이익보다는 본인이 어떤 것을 감수할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누구를 버릴 거냐.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최대한 본인들의 지지자에 대한 흠집이 안 나길 바라야겠죠. 왜냐하면 똑같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지지자를 흡수해야 돼 결국에는. 그러니까 자기 지지자의 최대한 자기 지지층을 최소한 보호하면서 김건희만 날려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온전히 흡수해야 되죠. 그러려면은
그러네. 그러면은 이준석하고의 전략적인 제휴도 생각을 해볼 만하네요. 아예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사실 지금 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도 막 분노를 했습니다만 국회의원 우원식 의장이 네. 이제 여야 의정 협의체 때문에 이제 연기를 하자 그랬잖아요. 네, 사실 그 부분이죠. 지금 보면은 그 오늘 처리가 돼야 할 그 특검법들이 19일로 연기가 되는데 그 명분이 된 게 여야 의정 협의체를 만든다였어요. 그래서 이거 만들려면은 서로 좀 신뢰관계 형성돼야 되고 신뢰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지금 좀 쟁점이 될 수 있는 법안을 뒤로 미루자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미뤄주면 뭐 좀 되느냐, 뭐 좀 희망이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반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음. 의장님, 대체 여당에서 지금 이 의료 대란에 대해서 지금 다 등 돌리고 있는데 누가 거기에 나선답니까? 지금 일단 한동훈은 하겠다고 설치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당대표를 빼놓고 아하. 누가 여당 인물 중에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여당에서 의료 대란 관련해서 전면에 서고 싶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에요. 전면에 쓰면 용산하고 척지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 지금 불만이 굉장히 커요. 이것 때문에 우리 당 무너지겠다라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여기 잘못하면은 당이 무너지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 핵심에 용산이 있으니까 정말 미울 거예요. 그러니 그죠. 용산의 편을 들어주진 않을 거고 그렇다고 또 대놓고 뭐라고 한마디를 했다가는 글쎄 김건희 여사님한테 어떻게 찍힐 줄도 모르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궁금한 점이 하나가 있고 한동훈 당대표 혼자 나간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당에서는 누가 나와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의문점 하나와 반대로 야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여야 의정협의체에서 누가 어떻게 나설지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질문을 한번 꼭 드려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의사들이 바라보는 민주당의 손을 뻗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뭔가요? 의사들은 민주당에서 의사들을 대변하는 의원이 누구냐고 보냐면은 지난번에 민주연합에서 비례로 되셨던 김윤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김윤 의원은 의대 정원에 계속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사실 의사들이 민주당에서는 우리랑 협력이 안 되겠구나라고 바라보는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교통 정리를 하지 않으면 민주당이랑 어떻게 협력하냐라는 부분에서 일단 진행조차가 안 돼요. 그럼 정리해보면 그러네요. 여야 의정협의회를 만들자 이것 때문에 지금 특검법을 싹 밀어놨는데 그럼 여야 의정협의회를 끌고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네? 그렇죠. 국힘당에서는 국힘당대로 아니 여당 때문에 지금 의사들이 지금 파업이 아니라 퇴사를 했는데 25년도 증원은 결정돼 있으니까 26년도라도 막으려면 너네 자료 갖고 와서 떠들어봐라 이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퇴사한 사람이 이미 확정 다 났는데 자료 만들어 갖고 이야기 다시 하시죠 그리고 돌아오겠습니까? 여당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고 민주당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 아니 노동자들도 당 지지자들도 다 이재명 대표가 다 대표하고 의료계도 이재명 대표가 다 대표해야 됩니까? 근데 의사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본인들을 대표하는 의원은 김윤이라는 사람이에요. 의사 출신으로서 비례를 달았으니까. 그런데 계속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본인들과 방향을 계속 막 같이 하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몇 달 전에는 뭐 댓글 테러도 있었었죠. 사실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러한 부분에서 여든 야든 지금 협의체 구성하기 좋은 상황은 아니라 정리가 필요한 상황일 텐데 이 협의체를 도대체 어떻게 구성하자는 건가? 우리는 그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결국 우원식 의장은 지금 뭐가 진행되지도 않을 걸 가지고 마치 민주당이 양보를 하면은 엄청난 진전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한 거고 그 덕분에 사실 윤석열을 상당히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카드 하나를 날려버렸다.
말 그대로 밥상 다 차려놨는데 그 콧바뜨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는 정책조정회의였어서 그런데 오늘 아침 만약 최고회의였으면 제가 아주 뒤집어졌을 겁니다. 최고위원들은 이럴 때 나서야 됩니다. 그렇죠. 우원식 의장이 민주당 내에서 입지가 어느 정도인지 저도 눈치껏 알아요. 이제 5선 정도 되는 엄청난 원로급이고 국회의장이고 들이받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거 알죠. 근데 당원 중심 체제로 간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당원과 함께 싸울 사람 뽑았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럴 때는 저는 아닌 거는 확실하게 들이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법사위 막내들이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고 기자회견 열어서 그 정청래 의원은 또 옆에까지 직접 저도 정청래 의원이 직접 기자회견장 나가는 거 보고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 이거는 오히려 반대로 최고위원들이랑 해가지고 다 같이 갖고 항의하고 들이받고 해야지. 아쉽네. 진짜 아쉽네. 이게. 그래가지고 열받아. 죄송합니다. 잠깐 품위를 좀 잃었습니다. 예. 자, 우리 또 고품격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던져야 된다고 봐요. 요즘에 지호 씨도 이제 선배님이랑 같이 재판장 다니면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 항상 볼 때마다 이 방송 느끼면서 보는 게 야, 이 재판장에서 벌어지는 행각들 다 중계해버려야지. 저런 스탠스의 태도들이 검찰들과 판사들이 언제까지 취할 수 있나. 제가 그러려면 나중에 누군가 이걸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당대표님은 집권을 하게 되면 대통령이 될 거잖아요. 네. 대선 때 집권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대통령이 뭐 제왕적 권한을 가지고 다 행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이재명 당대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군가가 앞에서 총대를 메고 전면에 나서야 대통령이 승인을 해주고 재가를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누가 총대면서 나설 것인가? 우리는 자꾸 그 질문을 던져야 된다라고 봐요. 사실 이번 최고위 전당대회 때 나왔어야 되는 질문, 전 그런 질문들이라고 보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 본인들 일하는 직장, 재판장을 중계로 내보낸다 그러면은 검사, 판사, 변호사 가릴 것 없이 저항하지 않겠습니까? 난리가 날 거예요. 예. 물고 뜯고 막 어떻게든 막 캐비넷 열고 할 텐데 그때 누가 나설 건가? 아니, 누가 나서서 이렇게 올려야 대통령이 승인해주고 제가 해주고 할 거 도와줄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준석과 한동훈 사이의 그 기묘한 기류, 이거 정말 생각하지 못했는데 정말 중요한 대목일 수가 있겠고 향후 전국에서 중요한 어떤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예, 이런 얘기 자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음속에서 담아뒀는데 안 하면 쉬워야 할 것 같아서 한마디 한번 네.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국회의장 선출에 있어서도 후보를 낼 때는 네. 당원들의 비중이 꽤 돼야 될 것 같아요. 30%든 뭐든 10% 해놓고 생색내지 말고 그리고 자가적 당무 판단 안 되면은 딱딱딱 알아서 내려와고 다음 타자를 교체하고 이런 문화 제도도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저 삼진 아웃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에도 삼진아웃. 아우 좋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대호 PD의 이 소식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준석과 한동훈이 의외로 겹치는 부분이 있었다. 특히 이해를 공유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